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 영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70대 가장 철수의 시골집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큰아들 민수 가족과 둘째 아들 진수 가족이 모두 모여 북적거렸죠. 큰손자 민준이와 큰손녀 민지, 그리고 둘째 손자 진호와 막내 손녀 수진이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곳곳에 퍼졌습니다. 80대 어머니 순자는 오래간만에 밝은 표정으로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젊은 시절 자신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흐뭇해하셨죠. 철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는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 속에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침묵들이 흘렀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며느리들도 서로에게 과하게 예의를 차리며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런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 곁에 앉아 집안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둘째 진수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진수는 이런 형의 모습이 이상했지만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니까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들은 각자 남편들의 미묘한 신경전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명절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 애써 밝게 행동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만이 순수하게 즐거워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철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옛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두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남편과 아들들 사이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날 무렵 철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족들 사이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집안의 무거운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영희는 설거지를 하던 중 우연히 큰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부엌문이 반쯤 열려 있어 바람에 실려온 말들이 영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척이 전화로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가 큰아들에게만 유언장을 남겨두었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것이었죠. 큰며느리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둘째 가족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었죠. 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플라스틱 그릇이어서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아들인데 왜 큰아들에게만 유언장이 있다는 건지, 둘째 아들인 자신의 남편과 가족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급히 부엌문을 닫고 남편 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과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항상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형에 대한 서운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도 형만 선택받는 것인지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효도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잠들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편애를 할 줄은 몰랐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에게 내일 아침에라도 이 문제를 분명히 따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등학생인 손녀 수진이가 할아버지 집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이 모르는 곳까지 찾아다니는 법이죠. 수진이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상자 옆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오래된 책들이 함께 쌓여 있었는데 분명히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수진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상자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철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아이의 손을 잡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직접 쓴 편지들과 부동산 등기 서류, 그리고 몇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죠. 상자 안에는 또한 가족 사진들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것을 찾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철수는 상자 속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상자를 다시 닫으면서 수진이에게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은 무거운 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수진이는 온 가족 앞에서 창고에서 발견한 비밀 상자에 대해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신기한 발견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아이를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자도 남편의 표정을 보며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자신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었죠. 민수는 가장 큰아들로서 당연히 가족의 재산과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진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들인데 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진수는 자신도 이 집의 아들이고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모시고 싶다는 마음은 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형이 혼자서 부모님과 중요한 일들을 상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참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억울하고 서운하다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어려움과 책임감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이 단순히 재산 관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수는 형이 애매한 답변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형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결국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고 며느리들도 각자 남편의 편을 들며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책임을 혼자 져왔는지 안다며 옹호했고, 영희는 똑같은 아들인데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시골집이 순식간에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집안의 무거운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그동안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큰아들에게만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죠. 순자는 남편이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언젠가는 직접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이상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등을 지고 살아온 것을 지켜본 어머니로서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방에 들어가서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말을 아끼려 했지만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남편과 단둘이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과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순자는 남편의 깊은 사랑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 아들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 많은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해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연을 듣고 나서야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오해와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순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자리에서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상자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서 철수가 직접 쓴 편지 한 통을 꺼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철수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집과 재산의 관리를 맡긴 이유는 그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가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철수는 이를 비밀리에 지원하기 위해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진수는 자신의 병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병원비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들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진수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생을 위해 조용히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민수 역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형제 간의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동생을 위해 묵묵히 도와왔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또한 철수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며 진수의 건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계획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편지에서 자신이 두
아들 모두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긴 오해들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민수는 더 이상 혼자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형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형이 이런 부담을 져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민수 역시 동생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말할 수 없었지만 동생이 오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괴로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진수에게 자신이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며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을 털어버렸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민수는 앞으로 모든 일을 형제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서로에게 사과하며 화해했습니다. 영희는 큰언니에게 그동안 오해했던 것을 사과했고, 큰며느리도 동생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이 도와드렸을 것이라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해했지만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 쌓여있던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도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가족들은 함께 이겨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에게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고, 진수는 형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 안 가득 퍼졌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진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남편 철수의 손을 잡으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 사이에 비밀이나 오해는 없었습니다. 민수와 진수는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고, 며느리들도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철수는 이제 마음 편히 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수의 건강 문제도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돌보기로 했고, 치료비 부담도 형제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에게 그동안 혼자 버텨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고, 진수는 형과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말입니다. 가족들이 떠나는 차를 배웅하며 순자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온한 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불안한 침묵이 아닌 따뜻한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 놓고 늙어가도 될 것 같다고.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